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공동주택지역과 박효기 주무관이 참석하셨습니다. 힘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 코디네이터 우리 이희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송파구청 주택사과 우리 김병 주무관님 참석하셨고요. 조합장님, 그리고 우리 조합의 총무이사 이집진 이사님, 그다음에 우리 조합의 우리 전정원님, 그다음에 양준윤님, 우리 적산업체 이한철 대표님, 안경원 대표님께서 우리 시공단에 우리 삼성의 이수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삼성의 신혜영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삼성의 우리 공무팀장님 이고은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현산의 공무팀장님 박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정비업체 구차장 참석하였습니다. 예. 바로 회의를 시작합니다. 대략 회의는 밑에 네 번째 이 시간에 맞게끔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다시 서울시에 들어가셔야 되니까 다음부터 5시에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조합장이 소개했고요. 조합장님 인사 말씀. 인사 말씀까지. 네, 자, 안녕하십니까. 저 조합장 방송입니다. 오늘 저희 조합 공사님 중계를 위해 같은 신뢰를 드려가지고 어려운 발전을 관계기관 담당 공무원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조합 공사님은 장기간에 걸쳐 시공단과 협상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급기야 오늘 관계기관까지 참여하려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저희 조합은 무조건 깎아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다소 해석의 차이나 이해관계의 다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슬기롭게 넘기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어 재건축에 획기적인 전례를 남기는 모범회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한한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바로 우리 조합원 준비하신 전정원님이 PT를 하겠습니다. 이 PT는 여기 관계없고 이제 이 PT 내용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한테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가 이제 밴드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발표하시고. 요 책자 보십니다. 이 책자 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종훈이라고 하고 저희 1,500명 조합원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 할애해 주신 우리 정부 관계자님, 그 이외에 코디네이터 굉장히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외에 저희 다 모여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님들께 더불어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쭉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자료는 볼 필요 없으시고요. 이거 한번 보시면은 제작하게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처음에 공사비 변경 현황, 그리고 금융, 그 다음에 건설 현황, 건설 환경에 대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역서에 대한 간략하게 보고 전체 총 공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분석 기준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스탠다드, 뭔가 기준을 확립해야 숫자로 논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미래 것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했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 문화재 발굴 지역이 전체 면적이 17%입니다. 이 부분은 뒤 내용의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내용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분석 자료들에 보면은 대부분 다 타 프로젝트, 유사 프로젝트 적용해서 산출했는데 이런 부분은 실제 맞지가 않거든요. 내 현장, 내 프로젝트에 대해서 맞춰야지 그 다른 데를 적용해서 그대로 산출한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실제 맞지도 않습니다. 동일하게 10년 편입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산출 근거가 없는 자료는 제가 분석 대상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공사비 변경 현황을 간략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8월 30일 날 실축 계약을 했고
평당 510만 원으로 계약을 했죠. 그 이후에 3년 만에 거의 1차 변경, 약정의 체결, 기약정 체결하고 법규, 물가 변동을 반영한 금액이 평당 666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동산 검증원에 들어가려고 자료를 불과 일주일 전에 받은 자료가 전체 평당 889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 공사비는 최초 7,200에서 약 7,220, 거의 99.3%, 거의 더블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엄밀히 따지면은 단순한 공사비는 이렇지만 실제적으로는 평당 공사비로 보는 게 제가 맞기 때문에 연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평당 공사비에서 늘어나는 거는 74%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금융 이자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금액을 주셨는데 전체 1,020억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PF 지연 이자인데요. 이거는 사업성 경비, 가장 중요한 게 기본 이주비, 그리고 감리비, 설계비, 그 다음에 조합 운영비 등으로 구성된 게 사업성 경비고요. 그리고 일반 분양 지연 이자에 대해서는 공사성 성격, 분양 대금을 받는 그런 공사성 성격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 PF 지연 이자의 사업성 경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시공사에서 주신 금액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418억 정도 되는데 이게 시공사에서 실제로 이거를 계산했을 때는 저희 도급계약서 42조 1항에는 실제적으로 선투입비, 실제 비용 발생한 것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23년 4월 이후,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24년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2월달까지 쓴 금액을 그대로 해서 이자 비용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미래의 것을 추정해서 넣은 거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저희 계약 조항에는 실제적으로 투입 항목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미래 것을 반영을 했다. 실제 저희가 조합에서 운영비를 실제 대여를 하게 되는데 그게 30억이 될지 40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물론 계획은 있습니다. 30억이든 40억이든 월별. 근데 실제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일어난 이후에 준공 정산할 때 그거를 정확히 반영해서 이자 산정을 하는 게 올바르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2천억 미만은 이자를 발생 안 하는 걸로 도급 계약 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급 계약 제14조 1항 3항 이 부분은 2천억 미만은 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기간 명시 없습니다. 공사 기간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자를 발생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 실제로 23년 3월 이후부터 전체 이자를 다 발생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실대여금이 2천억 이상이 되려면 현재 현금으로 또 계획에 의해서 보면 24년 6월 이후부터 이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준공 정산할 때 다 실제 비용 발생한 걸로 이자를 줘야 된다. 이게 제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게 맞고. 그리고 이자 계산할 때 이 모수가 2,61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실제적으로 저희 조합에서는 2,407억 원인데 이 금액의 차이는 약 200억 정도 나는 거는 왜 그러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거는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는데요. 어쨌거나 이자 계산할 때 이 모수가 2,407억 원이 맞냐 그걸로 계산해서 이자를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준공할 때 2,400억일지 2,300억일지 또는 3,000억이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 2,000억 이상에 대해서는 계약 조건에서 이자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계약 조건으로 해야 되되 만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괄 최저가 타결을 하기 위한 금액을 산정한다 하면은 저는 제가 돌린 걸로 보면 129억 원입니다. 그래서 최초 418억 대비 약 289억 원이 가득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음에 일반 분양 지연이자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사업성 경비하고 비슷한 논리인데 42조 1항에 의해서 선투입비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602억을 계산해서 시공사에서 줬는데 실제 선투입비는 어느 회사나 영업비밀로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결국은 선투입비라는 것은 저는 공정률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공정률과 선투입비의 차이는 실제적으로 공정률 100% 저희가 이자 계산해서 주게 되면은 실제 투입한 것보다 이자를 더 많이 드린다는 겁니다. 네. 매출 이익에 대한 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공정률로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정률로 가도 시공사 측에서는 결코 무리가 되지 않는 거고요. 어쨌거나 이 부분도 실제 발생한 대로 이자가 발생해야 되는데 미리 끌어다 해서 602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현재 최저 일괄 타결하기 위한 공사를 간다면 제가 돌린 돈은 430억 정도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금융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제 책자에 첨부물로 된 제가 다 계산한 내용이 있으니까 향후에 시간 되실 때 참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현장 추가 비용입니다. 공기현장 추가 비용에 앞서서 먼저 공기 지연일수를 상정하였는데 이 부분은 시공사를 준 게 9.3개월, 약 279일입니다. 반면에 제가 각 지연 사건별로 분석했을 때는 전체 65일이 지연된 걸로 저는 분석을 하였고요. 전체적으로 문화재 발굴 조사는 48일, 그리고 출입구 개설로 인한 제한은 지연 13일인데 이건 시공사 의견 100% 받아들인 거고요. 화물연대 실제 지연 4일 100% 반영한 겁니다. 다만 흑마기 공사하고 폐기물 이 두 가지 항목은 자료가 없어서 제가 분석을 할 수가 없었으며 자료 제출을 하시려면 추가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의를 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과거에 몇 번 발생 정도 했다. 그리고 앞으로 할 거다. 이런 미래 예상을 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도 완전히 제외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코디네이터 미팅 아닌가요? 맞아요. 그건 안 3시 반에 시작하기로 안 했나요? 3시 문자 보냈잖아요. 저한테 문자 안 했는데요. 일로 와서 문자 안 하세요? 3시라고 3시 반이라고 저 얘기 들었는데 문자를 안 보내시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 지금 브리핑 중이니까요. 잠시만. 아니요, 조금 중요한 얘기 되게 한 겁니다. 왜냐면 제가 수업은 부탁받아 이렇게 왔는데 3시 반이라고 했으면 저한테 연락을 했었어야지. 연락도 일부러 안 하고 그냥 3시에 이렇게 하시는 건 좀 아닐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말씀 네. 어제 어제 저한테 연락 안 했잖아요. 진짜요? 아무도 저한테 연락 안 했는데. 네? 저한테 연락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건 안 했어요. 안 드세요? 그건 안 했어요. 저쪽에 앉으시죠. 자, 잠시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요. 저희 조합원이시거든요. 건축 전문가이신데 죄송합니다. 연락이 조금 미스매치돼요. 전체 일괄로 문자 보냈는데 뭐 그게 아마 누락된다고 전부 다 너무 많아서 그랬는데 양해 누락됐나 말씀드리고요. 봐요. 이어서 3시 반에서 3시 한다고 했는데 네, 진행하겠습니다. 공기현장 추가 비용 산정한 내용들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65일이죠. 65일로 공기현장을 계산했고 시공사에서 준 전체 월 금액은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2개월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원도급사는 약 35억, 그리고 하도급은 25.8억이라는데 3.4억으로 제가 계산을 했는데 이유는 공기현장 기간에 토닥이 이런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골조 기계 전기통신은 공사도 안 들어갔고 발주는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기현장 비용이 발생할 리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 발생한 180억 대비 제가 분석한 것은 38.4억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어서 공사 중지 지연 손해금입니다. 공사 중지 지연 손해금은 전체적으로 발굴 지역 위에는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여기 도포로 보시면은 이게 전체 우리 진주 실적인데 2월부터 6월까지 문화재로 중단됐으면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제로가 떠야 이 부분이 이 금액이 113억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이 문화재 지역만 위에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 지역 17%만 반영을 하면 지연 손해금은 19.3억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지연 손해금이라고 하는 게 실제 금리를 통해서
지연됐다 해서 금리 이자를 반영해서 받는 게 아니다는 거거든요. 그 지연 손해금에 대한 거를 실질적으로 입증을 해서 그 손해 비용을 줘야 되는데 금리로 계산해서 이것도 사실은 이 비용을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 문화재 지역만 해서 제가 19.3억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물가 변동 추가 공사입니다. 물가 변동 추가 공사인데 이 부분은 역시 문화재 발굴 지역 유인은 제외하고 저희 문화재 발굴 지역 17%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저희 도급계약 조건에는 물가 변동에 대해서는 건설 지수가 아닌 소비자 물가 지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 지금 여기에 적용한 거는 건설 지수를 적용함으로써 이 기간 동안 6개월 동안 거의 조정률이 6% 중반대 정도 되고요. 소비자 계약 조건에 의한 소비자 물가지수 도급계약 8조 2항인데 소비자 물가지수로 적용을 하게 되면 3%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626에 59.9억이 된 이유는 크게 첫 번째는 문화재 발굴 지역만 해야 된다 17%.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물가지수 적용하는 소비자냐 건설 지수냐 이거에 따라서 가능이 됨에 따라서 59.9억이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화재 발굴 지역에서 공기 지연을 산정을 제가 해봤는데요. 실제 105동이 CP, 즉 크리티컬 패스로 보여지긴 합니다. 문화재 발굴 지역으로 인해서 늦어졌고 5층 기준으로 출근해 보면은 2004년 3월 18일에 공사를 골조를 지금 5층을 완료를 했는데 동일 날짜로 쭉 보면은 111동의 경우에는 거의 이것도 32층짜리죠. 가장 늦은 걸로 보면은 이것도 21년, 24년 1월 19일이고 늦은 것들이 거의 동일하게 CP를 본다고 하면은 약 2달 정도 여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연일수가 3월 18일에서 1월 29일까지 하면은 48일 정도가 실제적으로 문화재로 의한 공기 지연이라고 저는 판단했고 이 부분이 공사 지연 이런 걸로 보면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이 지연일수를 실제적으로 정확히 따져보자면 세부 공정표와 크리티컬 패스를 통해서 어디 부분에서 지연되고 며칠이 지연된지 이거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불가하기 때문에 이 현재 진행사항으로 공기 지연 일수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물가 변동 완료일 이후에 2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추가 공사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무려 725.7억을 시공사에서 산정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건설 지수로 했다. 그리고 24년 1년, 25년 근 1년 동안을 건설 지수로 과거 10년 평균으로 해서 매월 0.275%를 반영해서 이 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22년 6월 이후부터 이게 발생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48일간 공사 중단 기간에 저희가 이미 물가 변동에 대해서 59.9억을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 2달 정도가 지연됐다. 그래서 매월 모든 자재나 레미콘, 철근, 주요 자재, 시멘트 모든 재료비에 대해서 매월 0.275%씩 꾸준히 늘려서 11월 달까지 그 금액이 오르냐? 전혀 아니다는 말씀이죠. 착공을 하면서 단가 계약을 통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톤당 계약을 하게 되고 그 금액이 어떻게 2개월 정도 지연됐다고 해서 매월 준공 때까지 0.275%를 계속 증가해서 이게 계산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관련이 없어서 영원으로 제가 분석을 한 내용이고요. 이어서 건설 환경 변화에 따른 추가 공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서 안전강화 추가 공사비 이거 언급하셨는데요. 이건 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관리비는 실제로 공사 원가 계산서에 지금 올라온 금액이 162억이 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알아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지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됐다 해서 그 비용은
저희 조합한테 전가시키는 것은 일체 말이 안 된다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바로 43.8억이 영원히 되었고요. 그리고 공기 현장에 따른 주유수당 및 공유수당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유수당이라고 하면 일주일 근무하면 하루에 주유수당을 그런 주는 금액인데요. 시공사에서는 지금 9.3개월로 연장 기간을 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준공은 거의 26년 3월까지 가야 이 준공이 된다는 건데요. 연장된 공사 기간에 대해서 모든 금액을 9.3개월, 곧 279억으로 시공사에서는 자료를 그거를 토대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려도 65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추가 공사비를 산정하면은 약 주유수당은 15.8억, 공유수당은 1.8억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크게 한번 살펴볼 것이 일평균 투입 인원이 시공사에서는 약 832명을 잡았습니다. 반면에 제가 630명으로 넣은 이유는 이 부분을 시공사에서 적용한 832명에 대한 것은 타 유사 사례의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이 숫자를 넣은 건데 제가 이 630명은 저희 이번 부동산 검증원에 들어가 있는 직접 농후비를 토대로 금액을 계산을 해서 88부지만 810으로 제가 변환을 해서 직접 농후비의 비율로 해서 뽑은 인원이 630명이고요. 그걸로 해서 65일이니까 7일의 하루, 9일 발생해서 이게 15.8억이 나온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실제적으로 810만 원이 아니고 그 이하로 가거나 그 이상으로 갔을 때는 당연히 주유수당에 대해서는 발생이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연장된 기간 안에 발생되는 게 공휴일에서는 개천절 하루가 있기 때문에 하루를 반영해서 1.8억원이 해서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죠. 시공사의 공기 현장 변화 일수는 토탈 9.3개월로 하였습니다. 모든 공기 지연 일수를 일자별로 해서 그걸 한꺼번에 다 더해가지고 9.3개월 279일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문화재부터 해서 공기 현장 지연 일수가 너무 과다하게 돼 있는 거고 이 분석이 실제적으로 맞다고 하면은 저희 준공은 26년 3월에 돼야 정확한 기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진행되는 공정률과 앞으로 계획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9.3개월로 모든 것을 다 공기 간접비나 이런 것을 반영했다는 것은 아주 과다하게 부풀려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한 걸로 보면 65일로 보면은 약 25년 8월 30일인데 이 부분이 실제 가능하냐 아니냐는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 언급할 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105동이 크리티컬 패스라고 하면은 계획상 올해 12월 말에 전체 슬라브까지 뚜껑을 담다 하면은 그 이후에 8개월의 공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상 여건 이런 거를 좀 무시를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들이고요. 이제 저희 그 건설 환경하고 금융은 별도로 빠져 있는데 지금 건설 환경 전체 1,800억에 대해서 실제 앞에 살펴본까지 쭉 더하면은 135억 정도 제가 반영이 돼서 분석한 결과가 나왔고요. 실제 135억이라는 것도 단순히 2개월 정도의 공기 연장만 됐다 보면은 우리 국내 공사 또는 발주처,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걸로 보면은 그 연장 2개월에 되는 걸로 비용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역서는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역서에 대해서는 결국 부동산 검증원에서 아주 세세하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큰 틀에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 1조 887억 원이라는 이 돈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전체 내역서에서 간접비 27%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 이외에 1조 4천억이 넘어가는 금액들은 아까 말씀드린 금융 비용 1,020억 플러스 환경 1,800억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을 해가지고 내역서 이외의 항목으로 간접비 밑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거의 4천억 가까이 발생이 된 거고요. 그래서 순수 내역서에 대한 원가 분석을 가기 때문에 그걸로 자료를 편성을 했으며 저희가 510만 원대 첫 최초에 6,915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1,038억이 증가를 됐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2,080 그러니까 최초가 510만 원이 6,915원입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이 저희가 증가했잖아요. 그 금액이 510만 원 하면 1,038억입니다. 그 위에 이 금액에서 차입은 2,934억 원은 재경비가 들어갔고 또 ES도 들어갔고 뭐 마감재도 들어갔고 기타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기타 약정한 금액 또는 1차에 변경한 금액 이것들이 다 포함되고 나머지들을 살펴보니까 약 342억 정도는 이 내역서 안에 좀 부풀려져 있다 이렇게 제가 분석이 되었고요. 내역서는 이걸로 간단하게 발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총 공사비 집계입니다. 총 공사비 집계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반영하면 약 평당 7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사에서 지금 부동산 검증원에 제출한 889만 원은 굉장히 괴리가 큰데 약 한 17% 이상 차이가 나는 듯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분석을 하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는데 이 분석은 지금 시공단에서 온 자료들은 그 용역사에서 아마 용역을 받고 그 보고서를 써서 제출한 그 건설 뭐 경제 전략연구소인지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용역에서 받은 자료가 이제 이건데요. 정말 제가 느끼기에 그 전략연구소에 제가 정말 컨설팅이라도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모든 자료들이 너무나 황당하게 부풀려 있는 반면에 모든 자료들이 미래의 것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반영을 했고 또는 유리한 방향으로 도급계약 조건에 있는데 그것도 준수하지 않고 또는 도급에서 해야 되는 착공전에 분명히 반영한 물가 변동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하는데 모든 자료는 유리한 건설 지수를 사용했고 이런 불합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이 보고서를 저는 보고 분석하면서 가히 충격적으로 좀 느껴져 왔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최근에 거의 일주일 전도 안 돼서 받은 자료고요. 몇 날 며칠 다 보고 분석을 해서 한 내용인데 제가 책자로 만들어진 부분에서 약간의 도급 계약 조건이나 또는 그런 다른 내용들 산출 근거들은 일부 그쪽에 반영을 해놨으니까 한번 약간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실 진주 조합원 1,500명은 실제적으로 정말로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이 비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왜 이 금액이 됐는지, 과연 이 금액이 합리적인지, 합리적인 공사비 인상을 바라는 것일 뿐입니다. 시공사에서는 정말로 초심의 입찰 수주 당시에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조합원들의 피눈물을 좀 닦아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오늘 이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제가 많은 프레젠테이션을 했지만 오늘처럼 정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B2B 기업 대 기업도 아니고 기업 대 개인 간에 우리 조합원들을 위한 대표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자리로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시공사에서 좀 안아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 참석해 주시는데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제발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고 코디네이터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검토해서 의견을 해서 중재하시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은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왜 저희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두드려 맞고 시공사에 또 두드려 맞아야 됩니까? 이러다 우리 조합원들 다 죽어나갑니다. 정말 심각한 지금 상황이라는 걸 한번 더불어 말씀드리고, 제가 제 일뿐만이 아니고 바로 옆에 있던 누나, 형님,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분들 하나하나 소중하니까 새로 지은 집에 하나도 낙오 없이 전부 다 입주하기를 정말로 희망하면서 이 PT는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대표로 발표한 전종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장기현님 발표 제가 빼요. 한 분만 저쪽 신문. 충분한다. 다시 한번 오해 없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3시 반에서 어제 3시로 돼가지고 3시로 했는데 아마 작년에는 공지하면 그래서 빠진 것 같습니다. 빠진 것 같고요. 네. 빠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침 참석이 이제 그때 바로 시작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회의 진행에는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발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진주 재건축 조합원 장진호입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은데 다 접어두고, 일단은 그 진주 재건축 갈등의 가장 큰 근본 원인은 일단 그 조합이라는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게 그 영농 협동조합도 아니고, 법인 같은 이런 회사 대 회사 같으면 계약을 양자간 서로 잘 지킵니다. 지킬 수밖에 없고, 왜냐, 못 지키면 서로 처벌이 되니까요. 근데 조합은 아쉽게도 감사 기능도 매우 부족하고요. 그리고 도정법이라든지 뇌물 이런 사건 없으면 그냥 조합원 총회로 모든 것이 다 가결돼서 그냥 해결되려고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공단한테는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총회 가결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서 도급 공사 계약에 전면 부정하고 있고요. 잠깐 첨부 그 3페이지 보시면 그 원래 그 민간 공사에서 도급 계약은 이 우리나라 법상 그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권리 근거 규정의 요건에 의해서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사를 더 증액시켜서 받고 싶으면 투명한 합리적인 내역을 제출해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공단은 23년 3월 8월까지 이런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고 무리한 증액만 요구했기 때문에 결국 조합에서 총회를 올렸고, 조합원들이 부결을 받았고 계속 분명 승인을 받아가지고 조합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밑에 대법원 판결을 보시면 추가 공사 지급에 관한 합의 약정이 사실 인정되어야지 결국 이 도급에 대한 그 추가 공사 대금 인정이 됩니다. 즉 저희 시공단은 아쉽게 이런 공사 중단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공문을 좀 많이 이용해가지고 조합에게 총회 개최 요구를 많이 하였고, 결국 이 공사 증액 변경 약정 가결을 통한 공사비 증액을 이런 원래 도급 공사에서는 이런 합리적인 방법을 해서 이렇게 증액을 시키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원래 도급 금액에 대해서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 증액을 합리시키는 게 아니고, 시공단은 자기들이 마련한 950만 원, 898만 원 그 갖고 와서 오히려 거꾸로 깎는 도급 계약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자꾸 종용을 하면서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고 총회 가결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게 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번 항목입니다. 진주 재건축의 도급 계약 주요 내용만 다뤘습니다. 공사금을 앞에 설명하셨으니까 방금 제가 얘기한 겁니다. 네. 공사비를 감액을 하는 게 아니라 발주처 중에서
증액을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역을 통해서 설계 도서를 통해서 하지 않고 시청자가 될 돈을 그 위에서 먼저 시공사가 정해놓고 깎아내리는 이런 발주처 공사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 진조조합원들은 이한 시행에서도 지적했듯이 뭐 무리하게 그냥 최초 계약 510만 원, 666만 원 고소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합리적인 투명한 내역이 있으면 인정해 주겠다는 자세고요. 더욱이 도급 계약은 그 원래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도 맞지만은 계약서에도 31조, 32조를 보시면 공사 증액을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내역과 수량이 담긴 내역 등을 가져와서 합의를 하라. 도급 계약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시공단이 하지 않은 게 좀 문제가 됐고요. 공기는 저기 이한심에서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겠는데 중요한 점은 이 5개월 공기 연장에 대한 것도 저희 조합원은 아직까지 그 투명한 백데이터를 제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최초 35개월, 42개월 된 거는 설명했을 때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금융비용 이중 청구에 대한 겁니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렇게 아파트 시작을 하면 처음에 분양하기 전까지 들어가는 금액은 보통 다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비 중에서 직접비가 있고 간접비가 있는데 간접비 중에서 일반 관리비가 한 5%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5% 금액 안에는 본사 관리비 및 그 다음에 시공사가 자기가 돈을 빌려서 공사해야 되는 금액, 분양 수리 들어오기 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시공단이 돈을 빌렸을 수도 있고 채권 발행할 수도 있고 자기 유보금 쓸 수도 있고 종류는 많지만은 하여간 동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분양이 잘 안 돼가지고 시공사가 돈이 들어갔죠. 네. 돈이 들어간 그의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도 양자간의 귀책은 합리적인 시점에서 풀고 만약 저희가 조합이나 조합원의 귀책이 있다면 저희가 합리적으로 지불하겠다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매우 안타깝게도 대여금 이자 500억, 분양 지연 600억을 포함해서 무려 1,100억에 대한 금액을 889만 원에 포함시켰습니다. 도급계약 14, 17, 38, 44조에 의하면 이미 시공사는 선투입된 공사금액, 즉 분양을 하지 못했지만은 이미 계속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투입된 공사금액에 대한 지연 이자를 받도록 다 표현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즉 이자율과 어떻게 금액을 산정할 것인지 다 호흡 계약에 넣어놨는데 시공사는 이 금액도 나중에 받겠다는 입장이고 거기에 더해서 아까 얘기한 1,100억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시공단이 저희 조합을 위해서 뭐 분양을 도와주고 하는 건 좋지만은 기본적으로 도급 시공사입니다. 개발사도 아니고 시행사도 아니고 즉 투자 지분이라든지 분양 책임이 없습니다. 분양 책임은 조합이라고 도급계약서에 명확히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 수입이 지연돼서 외부유가 안 들어와서 이거를 조합이 물어내라. 이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진짜 그런 제안이고요. 시공사 측은 만약에 분양이 안 들어와서 들어간 채권이 회수가 늦게 되더라도 추가 공사비에 대한 지연이자 선투입 공사 금액 지연이자를 받기 때문에 손해될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비용이 이중 청구된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거될 건 제거돼야 되고요. 다음 분양 지연에 대해서는 저희가 18년 이후에 21년 12월에 666만 원으로 조합 총회 통해서 약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도정법에 나와 있듯이 10% 이상 증액이 되면 그 검증을 맡아야 되는데 부동산원에서요. 지금까지 이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 2년 넘게. 왜 안 했는가 제가 조합에 계속 물어보니까 시공단이 그 검증을 맡을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증액을 받고 싶어 한정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법원 사례에서 보듯이 자기들이 시공단이 스스로 이런 원리 규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도급 내역에 있는 이런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면 부동산 그 부에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검증이 됐었으면 666만 원에 대한 약정 계약서를 가지고 관리 처분까지 갔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공사학회에서 합의를 안 해줬고 시공사가 증액을 요청을 했지만 막상 증명해야 될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반박하실 점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작년에는 뭐 지적 마감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950만 원 증액 요청이 계속 공회전 되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결국 작년에 12월 총회 이건 다음 내용이네요. 총회 개최를 요구했지만은 이 총회 내용이 중요한 점은 문화재 발굴, 방금 얘기한 그 금융 이자 비용 1,100억, 공기 모든 게 백테이터가 없이 그냥 898만 원에 포함시켜가지고 총회 가결시켜 주시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내용 자체가 아예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 부결을 하게 되었고요. 다음 3번 특정 공사비 원가를 보겠습니다. 시공단이 조금 아쉬운 게 당연히 아실 텐데 비교를 자료를 원래 그 규모의 경제라 이래가지고 1,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원가하고 300세대 500살짜리의 아파트 원가는 당연히 틀립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원가가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는 분양 이자 대금리 포함해서요. 지방에서는 한 65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원래 제가 시공단에 제가 대기업 건설사에 있을 때 견적팀, 영업팀, 계약팀, 해외 사업 투자 개발 좀 해가지고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할 때 원가가 700만 원 같으면 보통 시공단은 이윤을 한 10%대, 실행률로 따지면 한 85%, 86% 정도 붙입니다. 재건축에 거의 좀 시공단에서는 약간 황금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윤을 많이 남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에서 이윤을 한 10몇 프로 붙이면 800만 초반이 나오겠죠. 이 800만 원 초반이라는 숫자가 요즘 서울 재건축에서 많이 계약되고 있는 숫자입니다. 아마 시공단은 이 숫자를 맞추려고 800만 원대, 823만 원대를 들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새로 계약한 입장이 아니고 기존에 510만 원 그리고 충분히 시공단의 그때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666만 원으로 약정 변동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끝까지 계속 이윤을 15%에 달하는 이윤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진조 조합원들은 공사가 얼마에 계약되더라도 최초의 510만 원 대비해서 다 조합원당 수억 원의 손해가 이미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표를 말씀드리면 저희 진주랑 비슷한 곳에 아파트입니다. 원베일리 옆에 미성프로바 메이플자에 있습니다. 최초 공사 계약들은 700만 원, 765만 원, 696만 원인데 천장고 차이가 있습니다. 층고 차이는 직접적으로 이게 그 공사 원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정을 하면 아래 공사비가 되고요. 저희가 아쉽게도 스카이 브리지와 지하철 연결 공사품이 없기 때문에 또 제가 고정 공사비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준공 연도도 차이가 나는데 물가 상승률은 3% 정도 적용하면 이 상황을 모두 비슷한 형식으로 고정을 하면 원베일리 같으면 716만 원, 미스프로바는 실제로 765만 원이지만은 714만 원 정도. 메이플자이가 최근에 부동산원 검증 가서 검증 나왔죠. 700만 원. 요 정도가 저희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단지인데 800만 원이 넘는 금액은 저희가 참 수용하기 힘든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서 저희가 문제점을 많이 제시해 드렸는데 솔직히 조금 아쉬운 거는 이런 도급 계약에서 조합 집행부에서 좀 더 단호하게 계약에 의해서 대처를 했으면 이 정도까지 안 왔을 거라 보는데 제가 일단 해결 방안을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 지금 공정률에 맞게 공정률이 하면 지금 25년 11월 기준이죠. 예, 11월 기준으로 공정은 거기 맞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단은 뭐 돌관 공사를 한다든지 계속 뭐가 안 되면 지연될 수 있다. 뭐가 안 되면 공사 중단될 수 있다. 계속 이렇게 지연 공문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중요한 크리티컬 포인트가 안 되면 연기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지만은 그 공문을 보는 일반 조합원들, 사정을 잘 모르는 공사의 건설 계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크게 위협을 받습니다.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진주가 이미 이사 나간 지 5년이 넘게 흘렀기 때문에 빨리 입주하고 싶은데 또 연기될까 싶어가지고 불안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점을 시공사가 이용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오히려 슬로우다운 하신다든지 조경 공사하시는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계약에 의거한 시장 논리에 맞는 백데이터가 명확한 합리적인 공사와 공기 연장을 제시해 주시면 조합원은 그것을 검토하여서 같이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투표를 조합원들이 계속 주장해서 이제 곧 도입됐는데 전자투표가 도입이 됐으니까 도입된 거죠, 조합장님? 네. 예, 요거를 공정업체 운영 지정해가지고 저는 그 지금 부동산 검증에 이쪽 이사님 들어갔죠? 부동산 검증호에. 네. 예. 거기 들어갔으니까 그거 가격 검증한 기간이 약 2, 3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화재 발굴 금액하고 공기, 그 다음에 마감재 거의 다 확정된 것 같은데 일부 남은 마감재, 그리고 이중으로 청구된 금융 비용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빨리빨리 먼저 확정을 짓자는 얘기입니다. 전자투표가 있으니까 한 달에 한두 번씩 총회를 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서 쳐놓고 나중에 두세 달 뒤에 부동산원에서 가격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확정을 하는 것이 더 이상 분양 제한을 늦추는 기회라고 보고요. 코디네이터 분 오셨으니까 제가 좀 요청사항을 좀 적었습니다. 잠깐만요. 예. 아까 서울시가 사전에 예, 올 때 바로 시작했어요. 예. 5시에는 다 서울시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 시공단 얘기 듣고 그다음에 또 서울시 코디네이터 얘기도 들어야 되니까 예. 한 5분만. 예, 5분 정도 충분합니다. 네. 기존의 계약이 666만 원까지 약정이 돼 있는데 도정법상으로는 이게 부동산 검증까지 맡아야지 권리 처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666만 원을 저희가 하려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구청에다가 이걸 좀 그냥 승인을 해줄 수 있도록 협조 조치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 검증이 여러 군데 했을 텐데 저희랑 가장 비교할 수 있는 게 그 신반포 사창가의 메이플자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부동산 가격 검증 보고서를 저희가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이게 아주 비교를 잘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시공단까지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좀 로비라든지 이런 압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메이플자이의 가격 검증 보고서를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잘 비교해 보실 것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일회성이 아닌 계속 팔로우 하셔가지고 지속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공사비가 잘 합의되더라도 앞으로도 돌발 공사라든지 조경 공급 특화, 준공 앞두고 시공사가 많이 이걸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약기성은 모르겠는데 이 서로 간에 원래 가지고 있는 기준에 대한 예약기성이 이게 없기 때문에 자꾸 시공사가 조경 특화하자. 심지어 이번에 1+1 마감제도 1+1 중에서 한 채 세대는 일반 마감으로 해야겠다. 가전 제품도 원래 다 해주기로 했었는데 일부 제품도 빼고요.
운동시설 기구로 들어가 있었는데 시공사에서 뺐습니다. 그 저희가 조합원들 발견해가지고 계약서에 다시 넣어달라 이렇게 컴플레인 해야지 겨우겨우 들어왔습니다. 그게 바로 중요한 거는 기준 내역이 없기 때문이고 아직까지 시공사가 저희한테 이제 3월 8일에 내가 제출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지속 관심 부탁드리고요. 조합 지정 마감제는 혹시 다음에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 마감제가 진주에 좀 이미세라든지 전기 배선 분전반 설비 파이프까지 좀 고하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시공단에서는 그 기반 시설 같은 이런 것들까지 원래 시공사의 업무 스코핑들까지 변경해서 제안하는 게 어떻습니까?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없고요. 다음에는 그 적장 이한 쌤 아까 적장님 3천원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30초요? 아니 제가 3천원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장기현님한테 난 그거 모르고 전체 단체 문자로 그러니까 저는 누구누구니 한 10몇 명 보내다 보니까 지금 또 2명을 놓쳤어요. 2명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 보낸 걸 생각해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고 오자마자 바로 이제 회의가 진행됐었는데 저는 문제 없다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차 장기현님을 빼뜨린 것이 아니고 누락이 아니라 난 다 보낸 걸로 하니까 거기에 포함된 걸 생각했는데 못 받으셨다니까 아마 그게 못 받은 것 같다고 아마 누락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회의 진행에 문제 없다 했는데 지금 밴드에다 뭐라 썼냐면은 이종진 이사가 단체로 보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거짓말 하신 거잖아요. 왜냐면 아니 이게 말이 그 같은 쓰면은 이종진 이사가 단체로 문자 보냈는데 저는 못 받았습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냥 회의하시죠. 회의를 하시죠. 회의를. 예. 그러니까 아니 다 전문자가 그건 저잘 아니, 되는 건데 회의를 하십시오. 전체 밴드에다가 이종진 이사가 단체로 문자 보낸 건 맞잖아요. 단지 보냈는지 맞는지 자, 그럼 확인해. 다른 분들은 문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다 받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저한테 문자 보냈는지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 잊어지니까. 회의를 먼저 하고 하시죠. 그게 저 치사한 짓 하지 말자 이거니까. 아니 그 치사하다는 말씀은 이종진 이사님한테 그 거짓말한 겁니까 제가? 그럼 저한테 보내달라고요 문자를 그만하십시오. 제발. 그럼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그만 좀 하세요. 못 줬다 얘기했잖아. 보니까 못 줬다고. 회의합시다. 도대체 본인은 아까 아. 썼다고 저한테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저는 보냈는데 네. 전체 이사님. 보냈으니까 보낸 걸 저한테 보여주시라고요. 그럼 제가 이사님. 할게요. 네. 나중에 하시다. 회의하시죠. 이제 시간 없으시고 시간 없으니까 중요한 일 아닙니다. 저희끼리 그럼 그게 치사한 짓 하지 말자는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제가 놓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여드린 미안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세요. 저기는 장교는 적혀 있잖아 저기에. 예? 그 서명에 적혀 있으니까 그렇게 전체 조합을 하지 말자 그런데 이겁니다. 끝나고 바로 만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 열받아서 그래요. 자, 또 이한 씨. 네. 네. 우선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그 조합원님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또 그런 우려한 내용들, 분석한 내용들을 임원님들 통해서 또 시공사에 전달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좀 바로 잡아야 될 게, 이게 조합원님 좀 오해를 많이 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부분들만 제가 말씀드리면, 누구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이게 지금 공사비에 대한 그 내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시겠지만 설계 도서를 시공사를 받아야 되고 또 그걸 근거로 해서 내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설계가 완성이 안 돼서 마감재랄지 기타 변경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늦게 제출이 돼서 결과적으로 납품한 날짜가 22년 12월 달에 이 실시설계 도면이 삼성이나 HDC에